자, 7회를 풀어볼까요? 자, 해봅시다. 1번. 자, 뭐 포물선 운동 가뿐하죠. 일단 여기서 V0에 세타로 던진 애가 날아간 수평 도달 거리가 L이래요. 우리 나름 시험 보러 가는데 수평 도달 거리 정도 외우고 갑시다. 예. 수평 도달 거리 뭐 거의 5, 6년째 구하고 있잖아 학생들.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죠.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아 사인 2세타 구하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죠. 많이 본 식이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 D만큼 떨어졌죠. 자, 같은 속력 V0예요. 그러면 D라는 게 2분의 1 GT 제곱인데 T에다가 그냥 V0분의 L의 제곱 넣으면 되지 않니? 맞죠? 그러면 얘랑 얘 연립하면 답 나오겠는데? 사인 2세타가 V0 제곱분의 GL이고요. 이거 정리하면은 V0 제곱이 2D분의 GL 제곱을 집어넣으면 GL 제곱분의 2D L분의 2D? 됐죠? 뭐 다르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뭐 아무렇게 풀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인 2세타를 구하는 과정이 좀 고생스러울 테니까 처음부터 이 공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2번은 뭐 연직 방향 원운동 자주 나오는 주제죠. 자, 연직 방향 원운동인데 등속 원운동 아니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력 포텐셜 변함에 따라 운동 에너지 변하면서 이렇게 도는 그런 운동이죠. 그럼 이 운동이 해봅시다. 기어. 물체가 B를 지날 때 가속도의 방향은 자, B를 지날 때 무슨 가속도가 있죠? 이 중력은 아래로 받고요. 이 장력을 이쪽으로 받죠. 그럼 이것만 봐도 가속도가 이쪽 방향인 걸 알 수 있는데 가속도라는 건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가 있어서 이 G 때문에 속력이 느려질 거고요. 중심 방향으로 R분의 V제곱이 있어서 구심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 아니고요. 니은은 운동 에너지? 볼까요?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E0라고 해볼게요. 이쪽 지저분하니까 이쪽으로 하자.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E0 플러스 mgR인가요? 내 말 이해됨?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E0 플러스 mgER이죠. 운동 에너지가 이 세 항이 마치 등차수열 같지 않아요? 그럼 니은 성립하는 거 맞죠? 이거 뭐 속도를 다 구해볼 필요까지는 없죠. 내 풀이 이해되니? 운동 에너지가 mgR씩 더해진다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고요. 디귿은 장력의 크기는 당연히 이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때의 장력과 이때의 장력이 차이가 얼마 나죠? 하여튼 많이 나요. 뭐 굳이 구하긴 그렇네. T1 있고 여기 mg 있으면 T1 빼기 mg가 90력이고요. 여기는 T2 플러스 mg가 90력이죠. 게다가 90력도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T1이 큰 건 당연하죠. 3번. 잠깐만요. 자, 3번에 질량 2m인 애가 속도 v0로 움직여서 쭉 가다가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질량 EM인에는 속도 VA로 움직이고요. 질량 M인에는 속도 VB로 움직여요. 근데 충돌 전에 X성분 속도가 V0다. 그래프 보면 그건 당연하고, 충돌 후를 잘 보면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얘가 A, 얘가 B인데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V0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속도를 뭐 U라고 하면 얘가 U 플러스 2분의 1 V0란 뜻인가요? 맞죠? B에 대해서 A가 뒤로 가니까. 이해됨?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게 좋은데, 풀 때 얘가 EM하고 M이잖아요. 이때 여기 각도 같은 걸 변수로 잡으면 식이 너무 더러워져요. 각도보다는 속도 벡터를 잡는 기분으로 수평수식 이렇게 잡는 게 낫죠.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수직 방향 속도로는 이 친구의 속도가 V라고 할 때 얘는 밑으로 2V다. 그러면 V0 원래 있는 거니까 변수가 2개밖에 없죠. 변수 2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식이 2개 있으면 되는데 뭐가 있니 우리한테? 일단 수직 방향 운동량 보존은 이미 썼잖아요, 개념을. 그럼 뭐가 있냐? 수평 방향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이 있겠죠. 그거 2개 쓰면 답 나올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 EMV0는 EMU 플러스 M U 플러스 2분의 1 V0 되나요? 이 식 하나랑 또 에너지 보존 EM 2분의 1 EM 그냥 딴 걸 쓰고 싶으면 그냥 쓸게요. 2분의 EM V0의 제곱은 2분의 1 EM V 제곱 플러스 U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2V의 제곱 플러스 U 플러스 2분의 V0의 제곱이 되죠. 맞나요? 해서 여기서 U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 3U가 2분의 3V0. 그럼 U가 3U가 2분의 3V0. U가 2분의 1 V0인가요? 그쵸? U가 2분의 1 V0면 밑에다 넣고 풀어야죠. 2분의 M, 2분의 M, 2분의 M 지우고 2V0 제곱은 2V 제곱 플러스 4분의 1 V0의 제곱 플러스 4V 제곱 플러스 V0의 제곱 인가? 어잉? 잉? 왜 음수지? 나 어디 틀렸니? EMV0가 EMU M U 플러스 2분의 V0. 응? 근데 이거 풀면 여기 2분의 1 V0 제곱 V0 제곱이니까 맞구나. 잘못 봤어요. 6V 제곱. 그러면 V가 2루트 3분의 1 V0 나오네요.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럼 얘가 V0고요. 2V면 루트 3분의 1 V0니까 이 친구가 2V0 되나요? 아닌가? V0의 루트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루트 3분의 2V0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B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이거 제곱 식 이거죠? 4번 4번은 그냥 풀어도 되긴 하는데 진동중심이라는 개념 알아요? 모르나? 진동중심 개념 한번 익히고 갑시다. 자, 그럼 막대가 하나 있어요. 물리진자죠.
여기를 축으로 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지게 했다가 이렇게 놔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거죠. 일반 물리 기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주기를 구해보면 중력 작용하고 길이 L이라고 할 때요. 마이너스 mg 2분의 L 사인 세타가 3분의 1 ml 제곱 세타 투 도트 뭐 이렇게 되나요? 사인 세타로 근사하고 세타 투 도트 플러스 2L분의 3g 세타는 0이죠. 그러면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3분의 2L이 나오거든. 그죠? 자, 이걸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얘는 주기가 길이 3분의 2L인 실에 어떤 질량을 달아놨을 때 진동하는 물체와 주기가 같다는 뜻이 되죠. 이런 3분의 2L을 우리가 진동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은 이런 거 풀으라고 그러면 여기 다 질량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단진자로 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보여준 거죠. 대신에 어디 모여있다고 하는 건데요. 진동 중심에 모여있다고 하는 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3분의 2L이에요. 그걸 몰라도 그냥 막 달려서 풀면 나오긴 하는데 이 진동 중심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풀리죠? 내 얘기 알겠니? 그럼 왜 답인지 알겠어? 이거 질량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주기는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붙여봤자 주기가 안 변해. 그런 점을 물어보니까 답이 3분의 2L인 거죠. 자, 5번. 5번은 평형 문제죠? 자, 5번에 그림의 안쪽과 바깥쪽 반사점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해봅시다. 뭔가 만만해 보이는 문제인데? 그쵸?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장력을 T 프라임, 여기 장력을 T라고 할게요. 요거 못 봤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림에도 써줬어요. 질량 EM. 그럼 여기가 뭐라고 할까? 이걸 T1, 여기를 T2라고 잠깐. 여기가 T면 여기가 3R, 2R이니까요. 이쪽 힘은 3분의 2T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2분의 3T라고 하면 되나요? 여기 2분의 3T, 그럼 여기도 2분의 3T. 맞죠? 그럼 식이 요 밑으로 T 프라임이 있으니까요. T 프라임 플러스 EMG 한 개 3T다. 이 식 하나 나왔고요. 또 T 플러스 T 프라임은 라지 MG다. 라는 식 하나 나왔죠. 식 한 개만 더 있으면 끝나겠다, 그치? 식 하나는 뭐 여기랑 여기 아무데나 토크 축을 잡아서 식 세우면 되죠. 여기 축으로 잡을게요. 축으로 잡으면 막대 전체 길이가 6L이니까 여기 MG가 L만큼 떨어진 곳에 있을 거고 3L 떨어진 곳에 T가 있죠. 그럼 토크식 세워서 L 곱하기 MG, L 곱하기 MG를 한 개 3L 곱하기 T 3개씩 정도 세워서 연립해주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T는 3분의 1 MG가 되고요. 그럼 여기 2번식 보면 T 프라임은 3분의 2 MG가 되네요. 그리고 이 식을 위에다 1번식에 대입하면 답이죠. 3분의 2 MG가 지금 2mg 플러스 아니지 3분의 T 프라임은 3T 마이너스 2mg니까 3T면 mg 마이너스 2m 괜히 넘겼다. 그럼 2mg가 3분의 1 mg가 되고 라지 m은 6m?
6번. 6번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여기는 파장의 길이가 4L이고요. 관의 길이 L이라고 할 때 여기 파장의 길이는 2L이죠. 그리고 두 경우의 음파의 속도는 같죠. 음파의 속도는 같으니까 진동수를 보자면 여기가 진동수가 F면 여기가 진동수가 EF죠. 진동수 왜 달라졌니? 도플러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하고 음파의 속도를 음속을 V0 음속을 V0라고 했네요. 도플러 효과 외워야죠. 이거는 파원이 움직이는 거니까 식을 어떻게 해야 되니? 파원이 움직이니까 진동수가 이쪽 진동수 그냥 바로 쓸게요. 식 V0 마이너스 V분의 V0. 이거는 오른쪽으로 갈 때 진동수가 이거 배만큼 커지는 거죠. 이 값이 V0 플러스 V분의 V0의 2배다. 식 이렇게 세우면 되나요? 식 알겠니? 도플러 효과 외웠죠? 그럼 V0 이렇게 지워지고 V0 플러스 V가 2V0 마이너스 2V. 그래서 음속이 아니라 음원의 속력은 3분의 1 V0. 4번이 답이죠? (7번) 7번은 지금 경로가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경로를 통과한 음파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상쇄 간섭을 해야 된대요. 그럼 둘의 경로차, 최소 경로차가 얼마인가요? 최소 경로차 2분의 1 람다가 나오면 되나요? 맞죠? 그럼 해봅시다. 이 위에는 매질이 없으니까 정상 경로차 L이라고 하죠. 근데 뭔가 굴절률이 N인 매질로 차 있으면 여기 경로차는 얼마라고 해야 되니? 졸지 말고 굴절률 N이게 차 있으면 경로차가 얼마니? N배 되는 거니? N분의 1배 되는 거니? N배가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N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경로차를 구해야 되는데 굴절률은 얼마로 봐야 되니 지금? 속도가 3배로 빨라졌으니까 굴절률 오히려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 왜 N배 해야 되는지 알겠니? N배면 파장이 N분의 1이 돼서 그러니까 원래 굴절률은 보통 1보다 크니까 그걸로 설명하면 여기에는 어떤 파장 란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장이 속력이 느려져서 N분의 란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파장이 N배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인 거죠. 아무튼 굴절률 3분의 1이니까 이 길이는 현재는 3분의 L로 봐야 돼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3분의 2L이고요. 그 값이 2분의 1 람다가 되면 자 여기서의 차이 때문에 나올 때 상쇄간섭이 되겠죠. 맞나요? 란다가 얼마죠? 근데 여기 V는 란다 F V가 300 란다 F가 900 그럼 란다는 3분의 1 란다가 3분의 1이니까 L은 4분의 1m 나오죠. 됐음? 8번 8번도 뭐 전형적인 베르누이 정리 문제인데 해보죠. 이 관을 쭉 세우고 여기 관 이렇게 세우면 여기가 같은 높이일 때부터 그냥 한 번에 따지죠. 여기가 21H죠.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X인 액체가 차 있대요. 그럼 볼까? 베르누이 정리 학생을 자주 쓰는 게 아니어서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이 많던데 봐요. 여기의 압력이 얼마인 거니? 여기 압력이 대기압 플러스 이 액체 기둥의 압력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의 압력은 P0 플러스 로우 G 21H인가요?
이 점의 압력은 P0 플러스 로우 GX예요. 그 베르누이 정리항 안에 로 GH가 있긴 한데 그 로 GH는 이 로 GH랑 다른 거죠. 액체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 내가 지금 쓴 건 액체의 압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압력이고 여기서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도는 3V가 되죠. 그래서 써보면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제곱 더하기 여기에 높이 0. 뭐하고 자겠니?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더하기 2분의 1 로 3V의 제곱 플러스 높이가 21H니까 로우 G 21H랑 같아야죠. 미안. 15H랑 같으면 되죠. 뭐지 이거? 풀이하면 다 뭐 나오니? 1번 나오죠? 넘어갈게요, 이거. (9번) 9번은 개념이 열전도인데요. 열전도가 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열의 일률처럼 생각할게요. 열전도율 곱하기 길이분의 면적 곱하기 온도차 이거죠. 식 다 알고 있나? 이게 좀 위치에 따라 연속적으로 면적이나 길이가 바뀔 때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P가 마이너스 K A dx분의 dt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이게 길이당 온도차를 이렇게 쓴 거죠. 이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나요? 이 마이너스의 개념 온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딱 보면 뭐 똑같은 얘기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런 건 언제 쓰는 거니? 어떤 K나 A 같은 게 위치에 따라 바뀔 때는 이렇게 써줘야죠. 지금 이 문제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합시다. 자, 보죠. A, B 있고요. 전체 길이를 줬는데 이 각각의 길이는 지금 이 문제가 안 줬어요. D1, D2라고 할게요. 여기 0.4m. 또 전체 온도차는 줬거든요. 여기가 30도씨, 20도씨. 하지만 각각의 온도차는 주어지지 않았죠. 여기 온도차 델타 T1, 여기 온도차 델타 T2. 그래서 계산이 좀 의외로 까다로워요. 해봅시다. 근데 확실한 건 기억에 오히려 개념이 있네. 기억 보면 30도씨에서 20도씨로 10초당 전달되는 뭐야 이거 줬잖아 문제에서. 이거 너무 당연해서 의심이 되네. 문제에 80W라고 있죠. 80W에 10초면 800줄 맞죠? 기억은 맞는데 그럼 전달되는 열량이라는 게 A를 통해 전달되는 열량과 B를 통해 전달되는 열량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80으로 같은 거예요. 식은 이쪽에 써봅시다. P는 80으로 같은데 A 쪽에서 식을 쓰면 K가 200 길이 L은 D1 면적은 0.01 델타 T1 이렇게 쓸게요. 이놈이 400 곱하기 D2분의 0.01 곱하기 델타 T2 이렇게 되나요? 아니? 그 다음에 D1 플러스 D2가 0.4라는 식이 있는데 식을 델타 T1 더하기 델타 T2도 있죠. 이럴 때 물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이 있죠. 봐봐. 여기서 가비에리로 더하는 거예요. 요새 자주 나오네요, 가비에리. 가비에리로 더해버리면 분모가 얼마 되니? 0.4가 되고 2 델타 T1 더하기 4 델타 T2가 되죠. 그럼 0.4를 곱하면 32고요.
2로 약분하면 16이 델타 T1 플러스 2 델타 T2가 되죠. 근데 이 둘의 온도차는 더하면 얼마니? 10이죠. 그래서 이거 빼버리면 델타 T2가 6도씨 차이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뭐 나머지 계산이에요. 별거 아니죠? 어?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이 맞는 것 같아요. 델타 T2가 6도씨 차. 이런. 아, 나 왜 6을 뺐는데 24가 나왔지? 딕은 맞고 니은도 맞죠? 다 5번이요? 미안, 변명을 하자면 내가 밤에 꼬맹이들 자습 감독하면서 이거 문제를 푸는데 이 새끼들이 요새 질문이 너무 많아요. 영재고에 가고 싶나봐요. 가도 별거 없는데. 자, 10번.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고 해볼까요? 이 부피가 8배 차이거든요. V0, 8V0. 여기에 온도를 T1, T2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온도를 구하는 식 아나요? 단열 과정의 부피 온도 관계식 이런 거 외우고 다녀야 되지 않니? 야, 그거 알아야 기억을 풀지. 여기를 T2'이라고 하면 T2랑 T2' 사이에 성립하는 식이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일정하다. 이거죠. 아, 이런 걸 이제 보면 알겠어 이러지 말고 답이 나와야죠. P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일정.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일정. 감마가 지금 3분의 5니까요. 써볼까? T2' 곱하기 V0의 3분의 2승은 T2 곱하기 8V0의 3분의 2승이다. 이렇게요. 그럼 T2'은 8의 3분의 2승이니까 4T2가 되죠. 자, 얘는 4T2였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기가 4T1이죠. 그래요. 귀여워. 맞아요. 뒤에는 그럼 AB 과정에 흡수한 열량은 CD 과정에 방출한 열량의 2배다. AB 과정에 이거 무슨 과정이니? 등적 과정이죠. 일은 안 하죠. 근데 열을 왜 흡수하죠? 이때 흡수한 열량이라는 것?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네요. 그럼 흡수한 열로 자기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거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열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한 열량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에 비례할 거 아니니? 온도 변화가 몇 배니? 4배죠. 그러니까 이건 2배 아니고 4배. 니은 틀렸죠? 디귿은? 이 순환 과정으로 작동하는 열기관의 효율은? 자, Q1을 흡수했고 Q2를 방출했다고 할까? 그럼 디귿의 효율, 그럼 뭐라고 써야 되니? 1 마이너스 Q1분의 Q2 쓰면 되나요? 근데 이미 끝났잖아. 니은 풀면서. Q1하고 Q2가 몇 배 차이니? 4배 차이인 거 알겠냐? Q1이 저쪽 내부 에너지 변화량, Q2는 이쪽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이놈이 1 빼기 4분의 1이 돼서 75% 나오죠. (11번) 자, 플러스 시그마의 면전화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 점의 전기장은 어느 쪽이 되나요? 그럼 아무데나 퍽 찍었어요. 여기 전기장은 면전화가 주는 전기장과 면전화가 주는 전기장, 이거 거리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장은 정확히 45도 방향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공간에 존재하는 전기력선의 모양이 상상이 되나요?
이 다 모든 곳이 45도니까 이런 식이 될 거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선기력선 모양 오케이? 방향은 다 이쪽 바깥쪽이고요. 그럼 등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등전이면은 얘가 등전이면이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 가운데를 0V라고 한다면 멀리 갈수록 점점 전이가 떨어지는 그래프죠. 등전이면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죠. 뭐 그 정도 느끼면 답이 그냥 다 보이죠. 기억은 말도 안 되고요. 뭐 이 전기장의 크기는 모든 곳이 같아요. 니은은 그냥 읽자마자 맞는 거고. 디귿은 AB 사이의 전이차랑 VA 빼기 VB 음순위 양순위 이거만 따지자. A가 커요? B가 커요? 전이가 B가 크니까 이거 VA 빼기 VB 하면 음수죠? 음수인 거 오케이? 그리고 이 한 칸 간격이죠. 등전이선 한 칸 간격이고 C랑 A 사이의 전이차도 음수네요. 그럼 디귿 맞죠? 자, 12번. 자, 12번의 회로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항 ER, R, ER, 축전기, 스위치. 자, 스위치는 열려 있고 두 축전기가 저장된 전화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 라고 하면 얘들아 전류가 흐르니 안 흐르니? 이런 보통 축전기랑 저항이 연결된 직렬 회로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전류가 흐르나? 이거예요. 전류가 흐를 라인이 없죠. 축전기 꽉 차 있다 그러고. 그러면 전류는 아무 데도 안 흐르고요. 이 저항들은 다 무쓸모죠. 전류가 안 흐르면 저항에 전위차가 안 걸리지 않니? 그럼 이거의 전압을 V라고 할 때 전위를 찍어보면 여기에 전위가 V일 때 여긴 0인데요. 저항 통과해도 전위차 안 변하니까 여기가 V, 여기가 0이죠. 그럼 두 축전기는 둘 다 전압이 V가 걸려있는 거고 그 V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해볼까요? 기억, 가일 때 A의 전위는 B의 전위와 같다. 같죠? 기억 맞죠? 야 석주야 자지마. 정신 차려. 니은 나일 때 A에 흐르는 전류는 없다.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 더 그려놓을까? 나면 스위치를 닫아놓은 건데 저항 R, ER, ER이요? 자, 스위치를 닫아놓으면 이때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를 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는 없다. 니은 틀렸죠? 오케이? 자, 디귿. 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합은 가일 때가 나일 때의 2배이다. 계산해 볼까요? 자, 가일 때 에너지 얼마인가요? 축전기 에너지. 여기 전압 V, 여기 전압 V죠. 그러면 2분의 1 CV 제곱의 2배. 이게 가일 때 에너지인가요? 나일 때 에너지를 구하려고 해도 역시 전위차를 알아야겠죠. 얘들아 찾지마. 공부하자. 어이. V 0. 그러면 전위가 쭉 떨어질 텐데 어떻게 전위가 떨어질까? 전류가 직렬로 쭉 흐르니까 1대 2대 2로 떨어져야 되고요. 이 점의 전위는 얼마니? 5분의 4V. 여기 전위는 5분의 2V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 축전기의 전위차는 5분의 3V, 이 축전기의 전위차는 5분의 4V죠. 그럼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한 번에 갑시다. 5분의 3V의 제곱, 5분의 4V의 제곱이죠. 아, 숫자 딱 좋아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제곱. 얼마니? 1이죠.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이죠. 2배. 12번 틀린 학생들은 좀 이거 축정에 공부 좀 하세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13번.
13번에 자 그림은 안쪽 반지름이 R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2R인 속이 빈 도체구의 중심에 양전환 고정되어 있고요. 해보죠. 이렇게 도체구가 있는데 안에 플러스 Q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보통 중성의 경우가 많은데 아이고 대문자다. 플러스 Q가 있고 이 바깥 도체에다가 3Q로 대전을 시켜요. 도체는 전하가 어디에 있을 수 있죠? 표면에 있을 수 있는 거 알죠? 그럼 이 바깥 도체는 안쪽 표면이나 바깥쪽 표면에 전하가 대전될 수가 있어요. 안쪽 표면과 바깥쪽 표면에 대전된 전하량의 합은 당연히 3Q고요. 안쪽에 얼마 바깥쪽 안쪽에 얼마 바깥쪽에 얼마겠니? 이때 얘들아 모르는 사람 잘 들어? 전하 배치의 기본 원리는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이 되도록 배치가 돼야 돼요.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이 되려면 이런 곳 내가 점 찍은 곳이 다 전기장이 0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전기장이 0 되려면 안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안 되고 중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이 안쪽 표면에 대전된 전하가 얼마니? 마이너스 Q고요. 그럼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바깥쪽에 플러스 4Q가 대전되면 되죠. 됐음? 그럼 해봅시다. 기억. 중심에서 거리가 2분의 R인 곳에서의 전기장은 K 2분의 R의 제곱분의 Q니까 기억 맞죠? 계산되죠? 니은 2분의 3R과 2R인 점의 전이차는 0이다. 2분의 3R과 2R인 점의 전이차는 이거 도체 내분 등전이죠. 전기장 없으니까. 그럼 니은 맞고. 디귿은? 디귿이 맞아요. 이 전하량이 1대 4잖아요. 면적은? 표면적도 1대 4잖아요. 그럼 면적당 전하량이 같죠. 14번은 스킵할까요? 어떻게 괜찮죠? 답 뭐니? 1번이 답. 그래. 넘어가죠. 음. 15번. 자, 이게 어떤 네모가 떨어지고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증가해요. 문제 조건이 밑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증가하는 조건에서 이 네모가 떨어집니다. 그럼 유도전압이 생기나? 생겨요. 생길 때 이런 거 유도전압을 따질 때 학생들 원래 패러데이 법칙은 dt분의 d파이죠. 그러니까 이 네모의 자속량의 변화를 따지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그거보다 좀 좋은 풀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어떤 막대기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여기 전이차 생기죠. 전이차 얼마니? 이때 생기는 전이차가 BLV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이 자속량 구하기가 빡세잖아요. 자속량을 구하지 말고 여기를 B1, B2라고 한 다음에 요 라인에서 자기장 들어가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양전하들이 힘을 받거든요. 내가 뭐 구하고 있는지 알겠니? 로렌츠 힘을 구하고 있는 건데 다시 봐봐. 이 막대기 안에 어떤 양전하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막대기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자기장은 들어가고 그 막대기 안에 있는 양전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니? 그럼 힘을 어디로 받니? 힘을 오른쪽으로 받죠. 양전하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건 이 막대 자체에 어떤 기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 기전력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기전력 표시. 그럼 이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니? 얼마니? 길이가 L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B1LV인 거죠. 요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니? B2LV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근데 밑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두 기전력 중에 누가 더 커요? B1LV가 더 크고 그 기전력 차이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맞음? 자, 오메 법칙 나와야죠. B1 LV B2 LV는 IR이죠. 됐어? 근데 얘가 왜 등속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력의 차이도 있는 거죠. 얘 밑으로 받는 중력이 있는데 봐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어느 쪽 되나?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고 이쪽으로 전류 흐르니까 위쪽 되는 거 알겠나? 여기선 자기력이 위쪽이고 여기선 자기력이 아래쪽이죠. 이 힘을 F1, 이 힘을 F2라고 하면 F1-F2가 mg가 되면 되죠. 근데 F1-F2는 B1-B2의 IL인가요? 그리고 i는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r분의 B1-B2의 제곱 L 제곱 V mg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 처리만 하면 되죠. B1과 B2의 차이라는 건 이 그래프에서 뭘 말하는 거냐? 거리 L만큼 차이 날 때의 자기장 차이를 말하죠. 그럼 자기장 차이 얼마나니? 6분의 1 B0가 나죠. 얘가 6분의 1 B0니까 36 R분의 B0의 제곱 L V mg.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너무 자송량에 구하려고 해서 틀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움직이는 막대가 자기장 안에서 유도 전압을 가진다 이런 마인드로 풀면 훨씬 좋아요. 자, 16번. 교류 자신 없는 학생들 잘 봐요. 교류 자신 없는 애들 많죠. 자, 진동수 F0일 때가 공명이에요. 공명이라는 건 저항값하고요. 코일 리액턴스, 축전기 리액턴스 이런 위상자를 그렸을 때 공명이 될 조건이 뭐죠? 얘랑 얘의 크기가 같으면 되죠? 그럼 지금 그냥 어떤 x라는 수치로 같다라고 해놓을게요. 오케이? 자, 근데 진동수를 4배로 했네요. 4F0에서 어떻게 된 거니?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니? 4F0면 이쪽으로 R이 있고요. 또 진동수가 4배가 되면 이가 바뀌는 거 아나요? 코일 리액턴스가 식이 뭐죠? 왜 이렇게 일반고 애들처럼 외우니? 오메가 L이죠? 얘는 일반고는 오메가를 안 배우거든요. 놀랍죠. 각속도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요. 각속도가 뭐임? 하면서. 그래서 일반고 애들도 교류를 배우긴 하는데 걔네들은 다 2파이 FL로 외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각속도 알잖아요. 자,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 자,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진동수가 4배가 됐으면 이 코일 리액턴스가 4배가 되는 거 오케이?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 X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그림에서 뭘 눈치채야 되냐면 그래프 봐봐. 전류가 몇 배 됐어? 루트 2분의 1배로 떨어졌죠. 이 말은 임피던스가 루트 2배가 됐다는 거죠. 여기 임피던스 얼마니? R. 그럼 여기 임피던스가 루트 2R이어야 돼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루트 2R이라는 건 여기에 R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식 하나 나오죠. 4x 마이너스 4분의 1x가 R이다. 이해됨? 그래서 4분의 15x, x는 15분의 4R이네요. 자, 질문 이제. 진동수가 F1일 때 그럼 진동수 F1이 얼마라니? 똑같은 임피던스가 나오게 하는데 진동수를 F1으로 했을 때 임피던스가 똑같이 나오려면 이 임피던스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루트 2R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여기 R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R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4배가 되고 얘가 4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죠. 즉 이놈은 4분의 1 F0인 거고요. 그때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니?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그때 4분의 1 X였겠죠. 그럼 이 값의 4분의 1. 그래서 15분의 1 R이죠. 계산 다 했나요? 15분의 1 R. 그럼 저항이 저항을 안 구했네. 300V에 2A니까 155M이죠?
그래서 155에 15분의 1이니까 15. 됐음? (17번은) 이것도 쉬운 것 같은데? 뭐 넘어가죠? 다 맞았죠? 이거 틀렸으면 입학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쵸? 맞았을 것 같아요. 17번 패스하고 18번 (18번은) 무서운 상대로 문제죠. 자, 철수 날아가면 무슨 일 생기죠? 야야, 철수가 날아가. 그러면 생기는 일이 그쪽 방향으로 길이가 더 짧아지죠. 길이 수축. 그럼 철수가 날아가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이 A의 상자가 직사각형, B의 상자도 직사각형 되는 거 맞나요? 아, 둘이 똑같은 건데. A랑 B랑 둘 다 직사각형이 되고 두 상자가 정지해 있지 않아요. 철수가 보는 세상에서 두 상자는 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직사각형이 된 상태로 왼쪽으로 0.6C로 움직이는 상자가 되겠죠. 상대론을 풀 때 초보자든 고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요, 철수가 보는 막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확히 철수가 보는 세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철수가 보는 세상에서 얘가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자가 왼쪽으로 갑니다. 당연한가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상자 왼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기억. A는 X축 방향 길이가 더 짧은 직사각형이다. 맞죠? 니에는 한 번 왕복하는 동안 빛의 진행거리는 B에서가 A에서보다 길다. 계산해볼까? 그냥 할까? 디귿부터 할까요? 디귿 어때요? 특수상대론. 학생의 눈빛을 보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상대론이란 무엇이냐? 첫째, t는 감마 t 제로고요. l은 감마분의 l 제로가 돼요. 이거 식다 알죠? 이때 t 제로를 뭐라고 부르니? 고유시간. 고유시간은 뭘 뜻하는 거죠? 뭐 어떻게 돼야 고유시간인 거니? 고유시간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상대로만 너무 작아져요? 고유시간은 고유사건의 시간이에요. 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정의고요. 그럼 고유사건은 뭐냐? 사건의 시작과 끝이, 이거 잘 들어, 사건의 시작과 끝을 같은 좌표로 측정하는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이에요. 아, 내가 완전히 정확한 정의를 써줬는데 제대로 좀 익히라고요. 사건의 시작과 끝을 같은 좌표로 측정할 수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해 정지한 사건, 뭐 이렇게 말하죠. 나에 대해서 계속 같은 좌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고유시간이죠. 내가 상대론 가르칠 때 많이 예로 드는 게 라면 먹기, 밥 먹기 뭐 이런 건데, 내가 라면 한 그릇 들고 이렇게 후루룩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막 걸어가요. 그럼 이 라면은 나에 대해서, 나의 좌표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을 먹어도 라면을 먹은 시간은 나에 대해서 고유시간이죠. 라면 그릇이 나에게서 계속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지만 니네가 볼 땐 라면 그릇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먹는 시간을 니네가 측정하면 그건 고유시간이 아니라 팽창된 시간이죠. 이해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보자고요. 이 상자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상자 안에 사람이 볼 때 빛이 출발한 위치는 여기죠. 빛이 왕복을 해요? 그럼 빛이 도착하는 위치가 여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간을 C분의 2L, 상자가 길이 L인 정사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정사각형이잖아. 근데 철수가 볼 때 직사각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은 C분의 2L이라고 측정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지금 0.6이면 감마가 4분의 5거든요. 그럼 4분의 5 곱하기 t 제로가 되죠. 얘가 고유시간 t 제로고요. 이거 인정? 그러니까 상자 A에서 B이 왕복한 시간은 그 상자 내부에서 측정할 때는 C분의 2L이고 밖에서 볼 때는 감마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선 빛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죠. 아, 상자 내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상자 내부에서 볼 때 빛이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이때 시간을 얘는 뭐라고 측정할까? 이거 고유시간 맞나요? 아닌가요? 빛이 출발한 위치가 어디예요? 이 사람에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위치에서 빛이 출발해서 갔다 오니까 그 자리로 돌아왔죠. 그럼 이거 고유시간 맞죠? 고유사건이 맞고 그 고유사건의 시간을 C분의 2L이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죠. 그럼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4분의 5배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아요. 지금 내가 디귿이 맞다고 말한 논리를 지금 나처럼 말할 수 있으면 그냥 상대론한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대론에서 학생들이 맨날 틀리는 이유예요. 어느 게 고유 사건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느 게 고유 사건인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시간이 팽창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근데 디귿이 맞잖아요? 그럼 니은은 당연히 맞아요. 지금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만 맞게 하거나 하나만 틀리게 하는 사람은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론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력은 같죠. 야, 그럼 거리가 같으면 시간도 같지. 안 그래요? 야, 빛의 속력이 모든 관찰자에게 같은데 니은에서 빛의 진행 거리가 같대. 그럼 빛의 진행 시간도 같고 이렇게 나와야죠. 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니은이 틀린 거죠. 아, 이게 소리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으면 니은은 틀려요. 알겠나? 니은이 맞으면 디귿이 틀린 거고요. 진행 거리도 그럼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진행 거리는 그럼 왜 같지? 저 그림에서 진행 거리 판단하면 안 되죠. 여기 이건 상자가 짧은데 여긴 진행 거리가 짧고 여긴 진행 거리가 긴데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철수가 볼 땐 이 상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럼 철수가 관찰하는 빛의 진행 거리는 빛이 가는데 상자가 오죠. 그러면 이쯤에서 반사를 해서 여기까지 간 이 빨간색 진행 거리를 말하는 거죠. 또 이 빛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자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건 상대론 제일 처음 배울 때 보는 그림이죠. 빛이 이렇게 가죠. 자, 의심 나시면 집에 가서 이 길이를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 그럼 정확히 같아요. 이런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공부라는 게. 그 계산을 해보면 디귿이 좀 더 신뢰가 가요. 근데 디귿은 상대론의 기본 원리에서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틀려요. 길이 같아요. 알겠니? 19, 20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하죠. 20까지 풀고 19번 19번 짱 쉽죠. 어디 화학원 문제에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 물리에도 이거 있죠. 자, 나의 상태에 있는 전자가 나의 상태라는 게 주양자수 3인가요? 나가 주양자수 3이고 오케이? 주양자수 3인 상태에서 광자가 전이를 해요. 진동수가 가장 작은 광자의 진동수가 얼마냐? 그럼 진동수가 가장 작다라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n이 2로 가는 건가? 그럼 여기서 에너지는 얼마니? 마이너스 9분의 2 원.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2 원이고 요렇게 전이하는 거 맞죠? 그럼 에너지 차이가 36분의 5 2 원이고 얘가 HF 하면 답 나오죠. 됐나요? 뭐 20번 20번을 풀기 위한 식 같은 거 하나 세워봤니? 여기까지 못 왔어? 넘길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물질파 파장을 못 외웠나? 물질파 파장식이 뭐니? P분의 H죠?
물체파의 파장식은 이거고요. 지금 그림 가랑 나랑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결국 받는 힘은 다 왼쪽인 거 아닌가? 그림 가는 전자잖아요. 전자인데 파장이 짧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니? 운동량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 전기장이 어느 쪽으로 있는 걸 알 수 있니?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빨라져가지고 파장이 짧아진 거죠. 그림 나랑 다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잠깐만 맞나? 어이? 얘가 힘을 일로 아 미친 힘을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전기장은 왼쪽이죠. 전기장 왼쪽이고 밑에 있는 나에서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 알파 입자가 들어가면 양성자 알파 입자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니까 전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서 탈출한 다음에 파장이 어떻게 되겠니? 운동량이 커질 테니까 파장은 짧아지겠죠. 그림 나에서도 양성자 알파 입자 들어가서 파장 짧아져요. 그럼 기억 맞죠? 왼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을 하려면 식 하나 세워봅시다. 세울게요. 봐요. 일반적인 식을 세울게요. 전하량 Q에 그냥 질량 M이 양성자인지 알파 입자인지 둘 다 이게 다르잖니? 그러니까 그냥 전하량 Q 질량 M인 애가 들어갈 때 파장이 란다 제로였는데 나올 때 파장이 란다다라는 걸 뜻하는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2m분의 p제곱 p 대신에 란다 제로분의 h의 제곱 플러스 여기를 통과하면서 얻을 에너지는 qv 2m분의 1의 란다분의 h의 제곱. 내식 이해됨? 그러면 란다 제곱분의 란다분의 1은 한 방에 갑시다. 루트 란다 제로 제곱분의 1 플러스 h 제곱분의 2m qv 2m 곱하고 h 제곱 나눠서 루트 씌웠어요. 니은 디귿은 이 식으로 풀면 되겠다. 학생들 니은 디귿 이렇게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일반적인 식을 하나 유도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슉슉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겠니? 계산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자, 니은 질문 왜 어디 이상한 데 있니? 니은 전기장 영역을 통과한 후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크다. 양성자랑 전자는 일단 Q는 같죠. 그쵸? Q는 같고 들어갈 때 파장은 란다 제로로 같았죠.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을 빼자고요. 란다 같고요. 플랑크 상수 같고 전이체 같죠. Q 같고 다른 건 뭐밖에 없냐? 질량. 그럼 양성자가 질량이 커. 그럼 양성자 기준으로 생각하면 양성자 질량이 크고요. 그럼 우변이 크고 우변이 크다는 건 파장이 짧은 거죠. 양성자가 파장 짧음. 그럼 니은은 파장은 양성자가 더 크다. 니은 틀렸죠. 디귿은 알파 입자랑 양성자. 알파 입자면 어떻게 되니? 알파 입자면 EQ에 4m인가요?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럼 EQ에 3이면 요놈이 요거 두 개 곱이 몇 배가 된 거야? 이게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M과 Q의 곱이 중요하죠? 그럼 M과 Q의 곱이 몇 배가 되니? 8배가 됐어요. 8배로 우변이 커졌음. 우변이 8배로 커진 건 아니라 커졌음. 우변이 커졌으니까 파장은 짧아짐. 맞잖아. 이게 커지면 분모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는 양성자보다도 파장이 짧죠. 양성자와 비교한 거 맞죠 지금? 양성자보다 파장이 짧다. 되게 틀렸죠. 못 풀 정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쉬었다 합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v인데 v 없고요. 사이는 0.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오케이?
야, 영재고 이과가 무슨 슈링거 방식 정도 외우고 다녀야지. 손바닥에 써요. 아, 일단 이건 그냥 예의상 써놨고. 1번 물질파 파장은 뭐니? 너무 쫄지 말고.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 P분의 H잖아요. 이거 운동량 P 맞죠? 루트 2의 B. 1번 맞아요. 2번 이 입자의 파동함수는? 이게 파동함수를 설명하는 식인데 이거 이개비방이거든요. 이렇게요? 이 이개비방에서 얘를 갖다 보통 K제곱으로 치환을 해요. 여기서 치환해놨죠 지금. K가 하바분의 루트 2m입니다. 맞니? 이걸 K로 치환하면 이 이개비방의 근이 뭐가더니? 플러스 K제곱이잖아요. 아, 이 동네는 사인 코사인 안 써요. 이 동네는 A 곱하기 2의 I KX승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K. 이 동네는 복소수를 무서워하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미방을 풀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 K제곱이면 사실은 이런 복소지수분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로 바뀌는 거죠. 계산할 때. 이건데 지금은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얘는 플러스 X축 방향 진행을 뜻하는 거고요. A랑 B는 미정계수죠. 얘는 마이너스 X축 방향 진행을 뜻하죠.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라 했어요? 자유공간에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입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이 맞아요. 얘만 써야 됩니다. 오케이? 3번, 4번은 동시에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 하나요? 두 개의 불확정성을 곱한 건 플랑크 상수 정도의 상수값이 나오죠. 만약 4번이 맞으면 위치 불확정성이 무한되면 운동량 불확정성 얼마야 되니? 0이죠. 그러니까 3, 4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근데 봐봐.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나요?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 이게 어떤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뜻하죠. 파동함수가 이거거든. 그러면 절대값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이죠. 이 정도는 아니? 얘가 뭘까? 얘가 오일러 공식으로 코사인 KX 플러스 I 사인 KX죠. 이런 복소수의 절대값 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얼마니? 1이에요. 임의의 복소지수는 절대값을 때리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그냥 1이 나오죠. 그러니까 파동함수 값이 이렇게 나와요.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지 않습니까? 그냥 플러스 X축방향 진행하는 파동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면 A 제곱이 나온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A 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 함수야. 이건 모든 지점에 존재할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뭔가 그럴듯하니?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다. 이건 모든 곳에 위치할 확률이 다 똑같다.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고 운동량 불확정성은 그냥 아무거나 내가 쓴 거예요. 0이에요. 5번은 무슨 말인지 아나? 입자가 자기보다 큰 에너지 구간을 통과할 확률이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죠. 0이 아니다. 맞아요. 자, 30번. 30번은 그닥 복잡한 문제 아닌데 문제를 딱 보면 원래 이런 문제는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량 보존은 쓸 필요가 없네요. 보니까 운동량 0이 상태 0 되죠. 그럼 에너지 보존만 씁시다. 질량 M인애가 5분의 4C 5분의 4C로 와요. 그러면 운동량은 이미 0이고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의 2배인데 지금 감마가 얼마니? 속도가 5분의 4시면 감마는 3분의 5죠. 그래서 3분의 5 MC 제곱 2배죠.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한 후에 A랑 B가 튕겨나갈 때 질량이 3분의 4m으로 튕겨나가지 않니? 이 속도는 몰라요. 하지만 얘네 둘의 에너지가 3분의 5mc 제곱의 2배여야 되니까 이놈 에너지가 얼마여야 되니? 이놈 에너지가 3분의 5mc 제곱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값이 새로운 감마 곱하기 3분의 4m 곱하기 c 제곱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풀이 오케이? 이 감마는 이 친구의 감마요. 그럼 감마가 얼마니? 4분의 5예요. 감마가 4분의 5면 속도는 5분의 3c죠. 아, 피타고라스 진짜 위대하죠. 3대 4대 5 맨날 이렇게 자주 쓰여요. 자, 5분의 3c. 그럼 이 친구도 5분의 3c요. 자, 마지막 하나만 처리하면 되네요. A에서 본 B의 속도를 구하라. 그럼 상대 속도씩 쓰면 되죠. 이걸 또 알아야죠. 상대론적인 상대 속도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서 5분의 6c 같은 건 보기에 있지도 않죠. c가 넘어가면 무조건 반칙이죠. 상대 속도는 얘네 둘을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하면서 분모에 이런 걸 깔아줘야죠. 이게 상대론적 상대 속도식이죠. 그럼 1 플러스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 5분의 6c가 답이죠. 그러면 얼마니? 34분의 30c 17분의 15c죠. 답 5번? 부족한 건 복습 좀 하시고 너무 사교육에 기대지 말고 일반 물리학 책 펴서 좀 공부하고 이런 자세도 좀 보여봐요. 아, 여긴 언젠가 배울 때를 기다려보자 이러지 말고. 자, 이게 이런 운동이 진짜 가능해 싶을 정도지만 풀어보면 가능해요. 가능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할 만한 생각이 뭐 있냐면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중간값 정리하나요? 사이값 정리라고 하나 요새? 그걸 생각해보면 돼요. F가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F가 너무 약해. 아예 안 줘요.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가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겠죠. F가 너무 강하면 이쪽으로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값 정리에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힘을 주면 얘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않고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못 구하면 실력 부족이에요. 자, 해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수학도 중간값 정리로 답이 있음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답을 못 구하면 실력 부족이죠. 자, 여기 F라는 힘을 줘. 장력이 있겠죠? 그럼 일단 두 개의 식을 세우고 시작합시다. F라는 게 이 전체가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성립해야 되는 식이 이렇게요? 맞나요? 전체를 한 물체로 본 거죠. 그리고 요 하나의 물체를 보면 F-T가 MA죠. 그리고 여기에 T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TMG. 이 두 개를 합한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정확히 MA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같이 가죠. 여기가 세타면 이쪽 세타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MA가 MG 탄젠트 세타, 즉 A가 G 탄젠트 세타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위아래 방향 힘 평형돼야 되죠. 그러니까 T 코사인 세타가 MG임도 알 수 있죠. 그냥 뭐 운동은 신기해 보이지만 이 정도 연립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된 것 같지 않냐 거의? 뭐 미지수 개수의 매식 충분하고요. 처리를 이거랑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아, 식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F부터 없애보죠. F가 T 플러스 MA죠? F가 T 플러스 MA이고 여기 MA 하나 없앤다고 하면 T가 M 플러스 MA가 되고요. T는 코사인 세타분의 MG, A는 G 탄젠트 세타. 그럼 G 지워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구하면 M 플러스 M분의 스몰 m 나오죠. 됐나요?
뭐 미심쩍은 거 있나? 라지엠의 운동 한번 풀어볼까요? 라지엠은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미 답은 나왔지만 라지엠은 왜 가는 거임? 무슨 힘으로? 이 장력이 이 도르래에서 이렇게 작용하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받는 힘은 t고 오른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니? t 사인 세타죠. 그럼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이미 답은 나왔지만 t 빼기 t 사인 세타가 ma라는 식이 성립하느냐? 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t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ma가 되면 되는데 t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 mg고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m a ma a가 g 탄젠스 세타? 이 등식이 성립하면 이 운동은 뭐 되는 거죠. 되나? g 지워지고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하나 지워지고요. 스몰 m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라지 m 사인 세타 되면서 사인 세타가 m 플러스 m분의 스몰 m 이때로 나오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은 잘 안 쓰는 식이죠. 운동에서 좀 알아두세요.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이거 라지 m은 도대체 왜 움직여? 그럼 요 장력 도르래가 받는 장력 때문이죠. 인정? 22번 자 22번에 천장에 실을 하나 달고요. 이 실에 막대를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각도가 알파, 막대의 길이 L. 실을 잘라요. 실을 자르면 얘가 내려올 텐데 바닥에 마찰이 전혀 없죠.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무게의 중심, 질량 중심, 이 질량 중심이 좌우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지는 순간을 보면은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 V가 있을 거고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니? 그럼 에너지 보존식을 써볼까요? m, g, 2분의 l 마이크가 mg 2분의 l 사인 알파만큼 중력 포텐셜지가 감소했고 이게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런 강체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기본 물리 법칙 아나요? 이런 막대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뭐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평소에 쓰는 식이긴 한데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그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써줘야죠. 이 식 알겠나? 그러니까 2분의 1 막대의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가 V제곱. 회전 관성은 외우고 있죠? 막대 질량 중심에 대한 거 12분의 1멜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죠. 이제 하나만 처리하면 되네요. 보통 여기까지 많이 풀었을 것 같은데 속력을 구하려지 않니? 그럼 이 오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메가에 대한 아이디어 있어요? 없니? 오메가에 대한 아이디어. 이 끝점 봐봐요. 목이. 끝점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끝에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는 건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막대의 끝점의 속도가 어느 쪽이란 얘기니? 마지막 순간에 막대의 끝점의 속도가 이 수직 방향 성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끝점이 왼쪽으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막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점은 질량 중심의 속도와 회전 속도 2분의 L 오메가가 어떻다는 뜻이니? 같다는 거죠.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V는 마지막 순간에 V랑 2분의 L 오메가가 같다.
라는 식을 추가할 수가 있죠.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잘 생각해봐. 친구는 물리 잘한다며. 너도 잘해야지.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지금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까요? 학생이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알파에서 세타로 줄어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어떤 임의의 한 순간이에요. 이때 V라고 하고 오메가라고 할게요. 이 그림에서 V랑 오메가 사이의 관계식 알겠니? 응? 이 그림에서 V랑 오메가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 바닥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운동을 이해를 해보면 밑으로 V로 가면서 각속도 오메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끝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밑으로 V로 가면서 오메가로 돌아가면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2분의 L 오메가 있는 거 오케이? 맞니? 근데 이 두 개의 속도 벡터를 합해서 어느 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왼쪽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여전히 뭐가 성립하고 있는 거야? 얘가 떨어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여기가 세타가 되죠. 지금은 어떤 임의의 순간인데 V가 2분의 L 오메가 코사인 세타라는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특별한 조건인 거지. 내가 근데 그냥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왜 그런 거야? 마지막에는 이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니?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뭐 저런 걸 어떻게 찾아가 아니라 이 문제의 기본 조건이 그건 거예요. 바닥에 미끄러지고 있다는 걸 물리적으로 해석한 게 이 결과인 거죠. 알겠니? 뭐 대입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할 수 있죠? 그래서 V 구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23번. 사실 물리를 한번 대충 다 공부를 대부분 해봤죠. 공부를 하고 나면 느껴지는 게 그지 않니? 역시 역학이 제일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학생이 좀 전자기 뭐 현대물리 이쪽이 좀 구멍이 많이 있겠지만 그까짓 거 공부하면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역학은 진짜 어려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23번도 꽤 어렵죠. 23번 보자. 자, 질량 M 여기 M 여기 M 얘는 D만큼 압축 이렇게 할게요. 에너지가 2분의 1 K D 제곱만큼 있었다. 맞죠? D가 압축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슉 밀려나서 이런 모습이 됐거든요. 이런 풀이를 내가 5회인가? 에서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맨날 학생들이 오다 오다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랑 얘가 질량이 1대 2죠. 질량이 1대 2면 운동량은 같죠, 둘이. 좌우로 밀려났으니까 운동량은 같아요. 그럼 질량이 1대 2면 에너지가 몇 대 몇인가요? 얼마 전에 설명했는데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제곱이잖아. 바로 나와야죠. 근데 운동량이 같다고요. 그럼 질량과 에너지는 반비례하죠. 그럼 얘가 들고 가는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얘가 들고 가는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 돼야 되는 거죠. 질량과 운동 에너지 반비례. 운동량 같을 때. 그냥 2라고 했으니까 요놈은 3분의 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3분의 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일단 있어요. 맞나요? 아, 둘이 합해서 3분의 1, 2.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니? A랑 B는 용수철에 묶여있지만 C는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최대 속도인 상태에서 얘가 날아가겠죠. 그럼 이놈이 들고 도망가는 에너지가 얼마니? 3분의 1, 2가 운동 에너지인데 한 놈이 날아갔잖아. 그럼 지금 에너지가
6분의 1, 2가 사라진 거죠. 이해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질량 M M인 애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여기 남아있는 총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6분의 5E예요. 6분의 5E고 편의상 속도는 얘가 2V고 얘가 V가 된 상태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나중에 헷갈릴지 모르니까 한번 써줍시다. 여기 2분의 1 MV 제곱이 뭔가요? 3분의 1 2의 절반 6분의 1 2인 거 알겠니? 그리고 이 상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마지막 상태는 C가 B로부터 분리된 후에 용수철이 L로부터 최대 X만큼 늘어난다. 자,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는 거 풀 땐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 전체 운동량 합이 0이 아니죠.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니? 운동량 합은 왼쪽으로 MV고요. 총 질량은 3M이니까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는 3분의 1 V. 선생님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자, 시그마 P 벡터는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 속도 벡터죠. 자, 운동량 합 왼쪽으로 MV, 총 질량은 3M,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3분의 V. 맞니? 그럼 질량 중심에서 보면 얘의 속도가 얼마죠? 3분의 질량 중심에서 보면 3분의 5V. 잠깐만 이상하다. 왜 3에 하나 떨어졌어. 미안. 말을 하지 얘들은. 2분의 V죠? 2분의 V. MV이고 총 질량이 2M이니까. 그러면 2분의 V로 움직일 때 얘놈의 속도는 2분의 3V고요. 이놈의 속도도 2분의 3V가 되죠. 이거 왜 질량 중심 좌표계로 바꾸는지 알겠니? 이 EVV인 상태로 얘가 이 운동 에너지가 다 탄성력 포텐셜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질량 중심이 2분의 V로 움직이면서 질량 중심에 볼 때 양쪽으로 2분의 3V로 멀어지는 거죠. 이 2분의 3V로 멀어지는 운동이 용수철을 늘리는 거죠. 내가 문제를 이렇게 슉슉 바꾸고 있는데 알겠죠? 그럼 이놈의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2분의 3V의 제곱하고 양쪽 두 개를 한 게 새로운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죠. 풀이들 다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 2분의 1 MV 제곱이 6분의 1 2예요.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이거 2분의 1 MV 제곱 하나 빼면 4분의 9에 곱하기 2니까 2분의 9에 2분의 1 MV 제곱을 6분의 1 2. 6분의 1에 요 2가 다시 2분의 1 K D 제곱이 2분의 1 K X 제곱이 돼요. 그럼 2분의 1 K가 슉슉 지워지고 X는 남은 답 나오죠. 3약분하면 4분의 3 2분의 루트 3 D 답 5번? 그러니까 봐봐. 얘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지? 잘 이해 안 된 사람 다시 한번 봐봐요. 얘가 EV 얘가 V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늘어나긴 늘어나겠지. 근데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전체 운동량이 왼쪽 아니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로 늘어나는 순간에도 뭔가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들이 전부 다 탄성의 포텐셜을 바뀌는 게 어차피 아니야. 그럼 풀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가는 것 같아도 질량 중심은 등속 운동을 하잖아. 그럼 질량 중심에서 보면 양쪽이 같은 속도로 멀어지면서 딱 멈출 거 아니야. 그때 늘어난 길을 구하는 거지. 이해돼? 24번
자, 원통형 축전기.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좀 일반적으로 한번 구해놓고 그 다음 풀이를 할까요? 원통형 축전기 가운데에 어떤 전하량 Q가 있고요. 플러스 Q. 밖에 뭐 마이너스 Q 있고요. 그러면 거리가 X인 곳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우스 법칙 Q는 입실론 제로 인테그랄 2의 dA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하면 입실론 제로 2의 한번 깨워줘.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이 원통이 이렇게 있고 원통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2파이 x 곱하기 이 통의 길이 L. 자, 전기장이 2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L 분의 Q까지 하고 X분의 1인가요? 전기장을 구하고 나면 이 안쪽 반지름을 A, 바깥쪽 반지름을 B라고 할 때 안쪽 바깥쪽 전위차 계산할 수 있죠. 전위차 V가 2파이 입실론 제로 L 분의 Q 곱하기 ln A 분의 B 되는 거 오케이? 지금 여기서 내가 쓴 식이 뭐니? 전위차가 전기장 곱하기 거리죠. 어릴 때 V는 2라고 외운 거예요. 그거 써서 전위차 구했고요. 전위차를 구하고 나면 전기용량 구할 수 있죠. 전기용량은 V 분의 Q죠. 전위차당 전하량. 그러니까 ln A 분의 B 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 L이죠. 물리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거의 외우고 다니던데. 이거요.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용량. 이 문제는 거리가 L, 2분의 L, 2분의 L인의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2분의 L 넣고 입실론 제로인 거랑 2분의 L 넣고 입실론인 거랑 두 개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럼 답이 2번인가요? 자, 25번. 상호 인덕턴스는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상호 인덕턴스 뭐였지? 막 이런 문제죠. 자, 인덕턴스란 무엇이냐? 자기가 인덕턴스의 정의를 아는 것 같은 사람. 인덕턴스 단위가 뭐니? 인덕턴스 단위가 헨리? 헨리라는 건데 헨리 뜻을 모르겠잖아요. 플러스면 단위가 뭔가요? 뭐야, 단위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헨리가 뭔데? 헨리가 그 화학에 나오는 헨리니? 아니잖아. 웨버 퍼 암페어예요. 이런 거 좀 차식실하게 다 외워주자. 헨리는 웨버 퍼 암페어고요. 뜻은 1암페어당 만들어낼 수 있는 자속량을 뜻하죠.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그 1암페어당 만들 수 있는 자속량이 얼마냐? 즉 이 단위를 식으로 구성하자면 자속량은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인 거죠. 근데 가르치다 보면 이 정의를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정의에서 파생된 식은 굉장히 유명하죠. 패러데이 법칙 dt분의 d파이에서 이 파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식이 뭐로 바뀌어요? L dt분의 di로 바뀌고 이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회로 같은 거 풀 때 얘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 얘는 많이 외우는데 얘가 나오게 된 정의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파이가 이 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덕턴스를 직접 내가 구해야 될 때는 이 식을 쓰는 거죠, 당연히.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로 자속량 얼마나 만드냐는 거죠. 근데 이럴 때를 우리가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죠. 자기 몸에 흐른 전류로 자기 몸에 만들어진 자속량을 구하는 거죠. 근데 상호 인덕턴스는 뭐냐? 상호 인덕턴스는 회로가 두 개 있을 때 하나의 회로에 흐른 전류가 옆에다 자속량을 만드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파이 2가 m 곱하기 i1 이런 식으로 쓴달까요? 전류 i1이 옆에다가
다른 자속량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직선 전류 I가 흐르고요. 그것 때문에 옆에 회로에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속량이 생기죠. 얘가 I1, 여기 만들어지는 게 파이2인 거죠. 오케이? 그럼 뭐 끝났죠. 파이라는 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니? 인테그랄 B 곱하기 dA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거리 x인 곳에서 지금 너무 신경 쓰이는데? 얘야? 정신 차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자는데. 거리 x 길이 L 하면 자기장의 거리에 따라 바뀌니까 얘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합쳐주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색칠한 곳에 있는 자속량 d파이가 자기장 2파이분의 뮤 제로 x분의 I1 곱하기 L 곱하기 dx 맞나요? 이쪽 길이 L 곱하기 여기 dx를 면적을 곱해주면 자속량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w까지 2파이분의 뮤 제로 x분의 I1 L dx가 되겠네요. 다 구했죠? I1 L ln a분의 a 플러스 w. 정의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기서 뭐가 인덕턴스예요? 파이가 m 곱하기 I1이니까 이게 파이 2고요. m 곱하기 I1 여기서 I1 빼고 나머지가 상호 인덕턴스 되는 거죠. 그럼 답이 2파이분의 뮤제로 L 2번인가요? 아, 1번 미안. 1번이죠? 자, 26번. (26번은) 그 뉴턴 링이라고 유명한 간선분이 있죠. 그거에 대한 응용인데 해보죠. 자, 여기 공기층 이 있고 이 문제는 간선 무늬를 여기서 반사한 빛과 여기서 반사한 빛이 간선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음? 근데 이때 먼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게요. 여기가 무슨 반사니? 유리에서 공기로 가다 일어난 반사는 굴절률이 작아진 곳으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하다가 반사가 되면 이건 자유단 반사죠. 여기가 자유단 반사, 여기는 고정단 반사죠. 그럼 반사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하네요. 자, 그럼 가운데 까맣죠. 지금 문제에서 그림 봐봐. 가운데가 까만데 이 까만 곳에서 상쇄 간섭이 발생하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n 난다겠네요. 경로차가. 원래 경로차가 n 난다면 보강 간섭이 돼야 되지 않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n 난다고 썼는지 알겠지? 까만데 상쇄 간섭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자유단 반사고요. 이 지점은 고정단 반사죠. 그럼 반사에 따른 위상차 때문에 보강 간섭의 조건을 만족해야 오히려 상쇄가 되죠. 이건 우리 말 통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야죠. 가운데가 몇 번째 까만 거예요. 왜 세야 되냐면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경로차가 점점점 커지잖아. 그럼 이 n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됨? 아, 이거 세보자. 그러니까 바깥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까만 문이죠. 알겠니? 다섯 번째 까만 문이고 얘는 오란다겠네요. 됐나? 그럼 해보자고요. 여기에 높이를 뭐 편의상 h라고 할까요? 그러면 경로차는 얼마죠? 여기서 반사한 빛과 여기 갔다 온 빛은 경로차가 2h인 거죠. 그 경로차 2h가 5란다예요. 5란다. 그
그 다음에 이걸로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 구하는 건 이제 근사를 적절히 써서 구하는 방법 굉장히 많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표준 근사를 하나 배웁시다. 물리학, 기하공학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근사 중에 하나가요. 여기 밑변의 길이가 d일 때 이 높이를 h라고 하죠. 이 세타가 매우 작아요. 그럼 여기를 d 플러스 델타라고 합시다. h가 매우 작으면 이 d랑 d 플러스 델타의 차이는 매우 작죠. 델타가 매우 작다는 얘기죠. 이때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빗변의 길이 차이를 구하는 근사라고 해요. 이 근사를 사용해서 델타를 근사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델타는 d 플러스 델타의 제곱이 d제곱 플러스 h제곱 되나요? 맞죠? 그러면 d 플러스 2d 델타 플러스 델타의 제곱을 한 게 d제곱 플러스 h제곱. d제곱. 그럼 d제곱 지워지고요. 델타를 구할 거니까 델타를 1차 근사를 해서 얘를 지워요. 그럼 델타가 2d분의 h제곱이죠. 이 근사법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기하공학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본 적 있니? 기하공학 같은 데서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할 때랑 렌즈 이쪽을 통과할 때랑 경로차 계산해가지고. 이 표정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건가?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다. 일단 이 문제 풀고요.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요 h가 바로 이 구면에서 반지름과 이 길이의 차이죠. 그렇지 않니?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반지름과 이쪽 직각삼각형을 보면 반지름이 빗변이고요. 여기 이 길이가 밑변인데 이 밑변이 반지름보다 h만큼 짧잖아요. 그럼 이 h가 바로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의 길이 차이예요. 이걸 제대로 된 근사를 한번 쓰려고 이 식을 꺼냈어요. 그럼 해볼까? 좀 약간 변수가 섞여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 길이가 3mm고요. 지금 h라는 건 여기서 구한 델타고요. 이 반지름 r분의 이거 편의상 그냥 x라고 하죠. 일단 문자로 x제곱 이거죠. 근데 h는 오란다. 이 반지름 r은 반지름 r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반지름 r은 2h분의 x제곱 2 곱하기 h가 얼마냐? h가 2분의 5란다. 란다는 600나노미터. x제곱 x가 3mm니까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3분의 9 3m네요. 됐죠? (27번) 27번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보자마자 풀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요. 전류 I가 흐르는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럼 이 회로의 자기 쌍흑자 모멘트가 뭔가요? 선생님 각속도도 모르는 일반고 애들이 자기 쌍흑자 모멘트를 알아요. 이거 물투 시험법이거든요. 자기 쌍흑자 모멘트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있는 어떤 벡터를 뜻하고요. 정의가 면적 곱하기 전류죠. 이 자기 쌍흑자 모멘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화학에서 지만 효과 같은 거 할 때도 나오고요. 이번에 한과학 3학년 애들 막 나한테 가서 질문하던데 태양 자기장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고. 태양 자기장 측정할 때 이 지만 효과로 자기 모멘트를 이용해서 구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정의예요. 회로의 면적 곱하기 전류. 본 적 있는 학생들은 다시 외우시고. 근데 이놈이 이 회로의 전류를 어떤 전하량이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면서 이런 전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전하의 각운동량과 밀접 관계가 있어요. 어떤 플러스에 Q의 질량 M인애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각운동량을 만든다 그러면 각운동량 벡터가 어느 쪽이니?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각운동량 벡터도 이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각운동량하고 자기 쌍자 모멘트가 방향은 같다. 그럼 몇 배 차이냐 이거죠. 벡터의 스칼라 배죠. 그래서 각운동량은 정의가 뭐니? mr 제곱 곱하기 오메가 쓰면 되나요? 자기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전류니까요. 파이 r 제곱이라는 회로의 면적 곱하기 전류는 이 q가 회전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주기 t분의 q라고 써주면 되겠다. 맞니?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그러니까 2분의 1 r 제곱 오메가 q가 되죠. 이때 r 제곱 오메가가 m분의 l이 되거든요. 여기 m분의 l로 바꾸면 뮤는 2m분의 ql. 그리고 벡터의 방향성도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 이거 처음 보지 않는 학생 많죠? 봤니? 이럴 수가. 무슨 공부를 한 거야, 대체. 너 나한테도 배운 적 있을걸? 시침이 되지 마. 이거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내가 단일 전하, 한 개의 전하에 대해서 유도를 했지만 여기 전하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그들의 각운동량의 합이 자기 모멘트 합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L을 각운동량을 일반적인 강체의 각운동량을 써도 그 강체의 자기 모멘트를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지금 반지름 A에 전하밀도 로로 균일하게 대전된 강체 9가 각속도 오메가로 돌아간다 라고 했죠. 그럼 전하밀도 로로 대전되니까 각속도 오메가로 돌아가면 이거 자체가 무수히 많은 전류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전류들이 자기 모멘트를 어디로 만드니? 위로 만들 거예요. 그 자기 모멘트의 총합은 이 질점들의 각운동량의 총합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질점들의 각운동량의 총합은 이미 알거든요. I 오메가예요. 아, 이 I 전류 아니에요? 각운동량 I 오메가? 그러면 2m분의 q에 I는 5분의 2 ma 제곱이고 오메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아, 전하 밀도. 그럼 5분의 1에 q는 얼마니?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로 a 제곱 오메가가 되나요? 그럼 15분의 4 파이 써있는 게 답이네요. 1번이 답이죠. (28번) 자 28번에 1번. 이건 뭐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파동식 거기 식 많은 동네인 거 알죠? 다 외우고 있나? 탄성파에서 성립하는 식 쭉 써줄게요. V는 루트로 5분의 B고요. 파동 함수에서 V는 K분의 오메가죠. 그리고 파동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3차원적으로 퍼져나간다죠. 그리고 이 파동의 세기가 2분의 1 로 V S 맥시멈 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다 아는 식 맞니? 아니야. 뭐 무리한 요거 본 적 있는 거 맞니? 본 적은 있음 뭐 이런 거. 게다가 이 압력 탄성파라는 건 이 S 맥시멈은 매질의 진폭이죠. 매질의 진폭이고 매질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압력 진폭이라는 게 생기죠. 압력 진폭의 식은 로 V S 맥시멈 오메가죠. 그래서 이 식을 2 로 V 분의 압력 진폭의 제곱으로 쓰기도 하죠. 아, 솔직히 이 동네는 내신에서 한번 빡세게 돌면 애들 다 외우던데. 몇몇 학교들은 내신 여기 겁나 빡세게 돌아가지고 달달 외우고 말했는데. 여기 나온 식들이 있고요. 한 번씩 관련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학생의 개념 좀 익히라고 내가 일부러 객관식으로 냈어요. 이거. 네, 객관식 5개 보기로 냈어요. 자, 1번 어때? 파동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1번 맞고요. 2번 진폭은 파원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식 봐봐요. 다른 조건 동등할 때 진폭의 제곱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진폭과 거리는 반비례하죠. 2번 정도면 개념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파동의 세기 4분의 1 되죠. 근데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 정도만 알아도 2번까지는 괜찮죠. 3번 압력 진폭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일부러 이 식 만들어놨는데 내가 압력 진폭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죠. 압력 진폭은 거리에 반비례. 오케이? 3번이 틀린 거죠. 4번에 밀도가 2로 부피 탄성률 2B로 바꾸어도 전달 속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2로 2B 안 변하죠. 4번 맞고요. 5번은 밀도 2로의 부피 탄성률 2B인 매질에 같은 파워를 놓으면 파동의 세기가 2배가 된다. 자, 이거 봐. 얘가 파동의 세기인데 밀도 2배의 부피 탄성률 2배 하면 이 속도가 일정하죠. 근데 옆에 밀도 한 번 더 곱하죠. 밀도가 2배 되잖아요. 그럼 파동의 세기가 2배 되죠. 이건 식만 외우면 별거 아닌 그런 문제죠. 이 파트는 약간 지구과학하는 기분으로 그냥 다 외워주면 돼요. 29번 29번은 이런 거 좀 보자마자 제끼지 말고 공부 좀 해. 야, 현대물리 나와봤자 어렵게 안 나와요. (29번) 자유공간에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질량 m 에너지인 입자가 있대요.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이 2n분의 하바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